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국방부 펜타곤의 지하 벙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의 얼굴은 굳어 있습니다. 회의 주제는 극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밤새워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시아의 한 나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왜 대한민국 때문에 긴급 비상 소집을 했을까요? 답은 바다 밑에 있습니다. 2천조 원도 아니고 2만조 원도 아닌 이경 8천조 원, 인류 역사상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최대 규모의 해저 자원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천문학적인 자원의 통제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다름 아닌 대한민국입니다. 중국은 이 사실을 알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를 악물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찾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세계 언론은 이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강대국들은 자국민에게 이 불편한 진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캄캄한 심해 바닥에 묻힌 보물의 기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자원 질서를 바꿀 열쇠를 손에 쥐게 된 놀라운 진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글자가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만듭니다. 자원이라는 것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자원을 가진 나라가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석유가 발견되기 전 중동은 사막의 가난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석유가 나오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같은 나라들이 세계적인 부국이 되었습니다. 석탄과 철광석이 풍부했던 영국과 독일이 산업혁명을 이끌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된 배경에도 풍부한 자원이 있었습니다. 넓은 땅에서 석유, 천연가스, 석탄, 철, 구리 등 온갖 자원이 나왔습니다. 자원은 곧 국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육지의 자원이 점점 고갈되고 있습니다. 수백 년간 인류는 땅을 파서 자원을 캐왔습니다. 쉽게 캘 수 있는 자원은 이미 대부분 캐냈습니다. 남은 자원은 점점 깊은 곳에 있거나 품질이 떨어지거나 캐내기 어려운 곳에 있습니다. 광산 개발 비용은 올라가고 환경 파괴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자원 공급처를 찾아야 합니다.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바다입니다. 심해 자원입니다. 지구 표면의 70%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바다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심해는 우주보다 탐사가 덜 되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달에는 사람이 다녀왔지만 심해 바닥을 직접 탐사한 사람은 손에 꼽힙니다. 그만큼 심해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 미지의 영역에 엄청난 보물이 잠들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심해 바닥에는 망간단계라고 불리는 신비한 물체들이 널려 있습니다. 검은색이나 갈색의 돌덩이처럼 생겼습니다. 크기는 감자만 한 것부터 축구공만 한 것까지 다양합니다. 이 망간단계가 왜 중요할까요?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 때문입니다. 망간, 니켈, 코발트, 구리, 히토류 등 현대산업의 필수적인 금속들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니켈과 코발트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입니다. 히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풍력발전기, 첨단 무기 등에 들어갑니다. 이런 금속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 재생에너지 시대, 디지털 시대를 열어갈 핵심 자원들입니다. 망간 단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수백만 년에서 수천만 년에 걸쳐 형성되었습니다. 바닷물에 녹아있던 금속 성분들이 조금씩 침전되어 굳은 것입니다. 1년에 수 밀리미터도 자라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캐내면 다시 생기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선점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망간 단계가 가장 많이 분포한 곳은 태평양입니다. 특히 클라리온 클리퍼턴 해역이라고 불리는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와이와 멕시코 사이의 광활한 바다입니다. 면적이 45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습니다. 한반도 면적의 2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넓이입니다. 이 해역 바닥에 망간 단계가 마치 자갈밭처럼 깔려 있습니다. 추정 매장량이 수십억 톤에 달합니다. 이 해역에 묻힌 자원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전문가들은 이경 8천조 원이 넘는다고 추정합니다. 이경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단위가 아닙니다. 억조를 넘어 경단위입니다. 1조 원의 만 배가 1경원입니다.
이경 8천조 원이면 대한민국 1년 국내 총생산의 100배도 넘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1년 경제 규모를 합친 것보다 훨씬 큽니다. 물론 이것은 자원이 모두 채굴되었을 때의 이론적인 가치입니다. 실제로 채굴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잠재적 가치만으로도 세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문제는 이 보물이 어느 나라 영해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의 영해는 해안에서 12해리까지입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은 200해리까지입니다. 클라리온 클리퍼턴 해역은 어느 나라 해안에서도 훨씬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공해입니다. 국제법상 공해는 특정 국가의 영토가 아닙니다. 인류 공동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유엔 산하의 국제해적기구라는 기관이 만들어져 심해 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제해적기구는 심해 자원을 개발하려는 나라들에게 광구를 배정해 줍니다. 광구란 특정 구역에서 탐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지역입니다. 아무 나라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탐사 기술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환경보호 계획도 제출해야 합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나라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94년에 국제해적기구의 전신인 준비위원회에 등록했습니다. 30년이 넘는 역사입니다. 2002년에 정식으로 광구를 배정받았습니다. 클라리온 클리퍼턴 해역에 있는 7만 5천 제곱킬로미터의 광구입니다. 남한 땅 면적의 약 4분의 3에 해당하는 넓이입니다. 이 광구에 묻힌 망간 단계만 해도 수억 톤으로 추정됩니다. 금속 가치로 환산하면 수백조 원에 달합니다.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8년에는 통가 근해에서 해저열수광산 광구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해저열수광상이란 심해, 화산활동으로 뜨거운 물이 솟아나는 곳 주변에 형성되는 광물 퇴적층입니다. 여기에도 구리, 아연, 금, 은 등 귀금속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2014년에는 인도양에서 다금속 황화물 광구까지 확보했습니다. 한국은 태평양과 인도양 두 대양에 걸쳐 3개의 심해 광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해역의 광구를 가진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한국은 심해 자원 개발의 선두 그룹에 속합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이 모든 작업의 중심에 있습니다. 줄여서 키오스트라고 부릅니다. 이 연구원 소속의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수십 년간 심해를 탐사해왔습니다. 해양 탐사선 온누리호, 이어도 등이 태평양 한가운데까지 나가서 연구활동을 합니다. 무인 잠수정을 바다 깊숙이 내려보내 해저 지형을 조사하고 광물 시료를 수집합니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오늘의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왜 긴장하고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웁니다.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미국의 경제적 이익, 미국의 안보, 미국의 자원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래 핵심 자원인 심해 광물의 개발에서 미국은 뒤처져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이 먼저 광구를 확보하고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미국은 이제야 심각성을 깨닫고 뒤늦게 뛰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광구가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국제해적기구에서 광구를 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유엔해양법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의회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유엔해양법 협약 비준국만 국제해적기구의 정식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정식 회원이 아닙니다. 이것이 미국의 심해 자원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유엔해양법 협약을 비준했습니다. 국제해적기구의 정식 회원입니다.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밟아서 광구를 확보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강점입니다. 법과 규칙을 지키면서 권리를 확보한 것입니다. 나중에 누가 이의를 제기해도 한국의 권리는 보호받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도 심해 자원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입니다. 온갖 제조업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패널, 풍력발전기 등 미래 산업에서 중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들에는 엄청난 양의 광물이 필요합니다. 리튬, 코발트, 니켈, 히토류 등입니다. 중국은 이 원자재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국제해적기구에서 광구를 배정받았습니다. 클라리온 클리퍼턴 해역에 광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본격적으로 심해 자원 개발에 뛰어든 것은 한국보다 늦었습니다. 한국이 1990년대부터 시작한 것에 비해
중국은 2000년대 들어서야 본격화했습니다. 선발주자인 한국이 더 좋은 위치에 광구를 확보했습니다. 중국은 이것이 불만입니다. 왜 작은 나라 한국이 더 많은 자원을 가져가느냐고 속으로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준비한 자가 먼저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한국이 앞서 투자하고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입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도 해저 자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원 빈국입니다. 섬나라이고 땅도 좁습니다. 석유, 천연가스, 광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에너지와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일본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근해의 해저 자원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근해에서 해저열 수강상이 발견되었고 일본 동쪽 태평양에서 히토류가 포함된 진흙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심해 채굴 기술은 한국에 뒤처져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일본은 자국 근해 개발에 집중하다 보니 공해상의 광구 확보에서는 한국보다 늦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해저 자원 개발 소식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부러움과 경계심이 섞인 시선입니다. 한때 모든 분야에서 한국을 앞서던 일본이 이제는 이 분야에서 한국을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끄는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은 해양 기술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원양 어선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심해 탐사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수천 미터 깊이의 바다 밑을 탐사하려면 첨단 장비와 기술이 필요합니다. 막대한 자금도 들어갑니다. 북한에게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북한 근해에도 자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할 능력이 없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남한과 북한의 기술 격차가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한국의 해양 기술로 북한 근해의 자원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전체가 해양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통일 한국의 잠재력은 엄청납니다. 지금은 분단 때문에 그 잠재력이 반쪽만 발휘되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완전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의 정치인들도 해양 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해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양 강국, 자원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 국익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심해 자원 개발에서 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조선 산업의 저력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입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등이 세계 조선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유조선,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 등 대형 선박 건조에서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습니다. 특히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 한국 조선소들의 기술력은 세계 최정상입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이끄는 현대그룹 계열의 현대중공업은 심해 시추 장비, 부유식 생산 설비 등을 만드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심해 자원을 채굴하려면 특수한 선박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수천 미터 깊이까지 장비를 내리고 광물을 수거해서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런 장비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조선업에서 쌓은 기술력이 심해 자원 개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한국 조선소의 장비를 주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과 산업의 연결고리가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둘째, 정부의 장기적인 투자입니다. 한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해양과학 연구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중심이 되어 연구 개발을 추진해왔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 분야 투자는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민주화 이전에도, 민주화 이후에도, 보수 정권에서도, 진보 정권에서도 해양 연구 투자는 계속되었습니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해온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당장의 성과에 급급할 때 한국은 묵묵히 심해를 탐사하고 있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축적된 데이터와 노하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지금 한국이 가진 심해 지식은 수십 년간의 투자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셋째,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입니다. 한국의 해양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심해 탐사 기술, 무인 잠수정 기술, 해저 지질 조사 기술, 광물 분석 기술 등에서 앞서 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울대, 부산대, 한국해양대 등에서 해양과학 인재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의 성과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끄는 삼성그룹도 해양 분야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해양 플랜트와 특수 선박을 건조합니다. 심해 시추 장비, 해양 구조물 등을 만듭니다. 해저 자원 개발이 본격화되면 삼성중공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반도체에는 희토류와 특수금속이 들어갑니다. 원자재 공급의 다변화가 삼성에게도 중요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끄는 SK도 이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SK는 에너지와 화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SK온은 전기차 배터리를 만듭니다. 배터리에는 니켈, 코발트, 리튬 같은 광물이 필수입니다. 심해에서 이런 광물을 확보할 수 있다면 SK의 배터리 사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원자재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구강모 LG그룹 회장이 이끄는 LG도 마찬가지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세계 최대의 배터리 회사 중 하나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CATL, 일본 파나소닉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원자재 확보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지금은 원자재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합니다. 콩고에서 코발트를, 호주와 칠레에서 리튬을, 인도네시아에서 니켈을 들여옵니다. 공급망이 불안정합니다. 심해 자원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전기차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전기차 판매를 급격히 늘리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EV6, EV9 같은 전기차들이 세계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차에는 배터리가 핵심입니다. 배터리 원자재 확보가 현대차에게도 중요합니다. 현대차그룹은 배터리 회사들과 협력하면서 원자재 공급망 강화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긴급회의를 소집한 이유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심해 자원은 경제적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 전략적 가치도 엄청납니다. 희토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희토류는 17가지 원소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름과 달리 치고에 아주 희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채굴하고 정제하기가 까다롭습니다.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산업과 군사 장비에 필수적입니다. 스텔스 전투기에 희토류가 들어갑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특수 코팅에 사용됩니다. 정밀 유도 미사일에도 들어갑니다. 첨단 레이더 시스템, 야간 투시경, 레이저 무기 등의 희토류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최신 무기들은 희토류 없이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희토류 생산의 대부분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희토류 공급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안보 취약점입니다. 만약 미중 갈등이 격화되어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군수산업이 타격을 받습니다. 첨단 무기 생산에 차질이 생깁니다. 이것은 미국 국방부가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희토류 공급 다변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심해에서 희토류를 채굴할 수 있다면 중국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입니다. 한미 동맹은 군사 안보 동맹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 이상입니다. 경제 동맹, 기술 동맹, 공급망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심해 자원 개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광구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과 협력하면 중국을 거치지 않고 핵심 광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게 실질적인 기여를 요구합니다. 무임승차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압박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도 하고 있고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심해 자원 개발 기술 협력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에게도 필요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대등한 동맹 관계입니다. 심해 자원 개발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 점을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심해의 환경은 지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수심 4,000m에서 5,000m 깊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압이 어마어마합니다. 수심 10m마다 대기압 하나씩 늘어납니다. 수심 5,000m면 대기압의 500배가 넘는 압력입니다. 이런 압력에서 견딜 수 있는 장비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직접 내려갈 수 없습니다. 모든 작업을 원격으로 해야 합니다. 빛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캄캄한 암흑 세계입니다. 조명을 비춰야 앞을 볼 수 있습니다. 온도도 매우 낮습니다. 섭씨 1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극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무인 잠수정과 로봇을 개발해야 합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미래라는 무인 잠수정을 개발했습니다. 수심 6,000m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입니다. 광물을 수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바닥에 널려있는 망간 단계를 어떻게 모을까요? 집광기라는 장비를 사용합니다. 마치 바닥을 청소하듯이 광물을 긁어모으는 장치입니다. 모은 광물을 수면까지 올려야 합니다. 수천 미터 높이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양광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파이프를 통해 물과 함께 광물을 퍼올리거나 바구니에 담아 끌어올립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비용도 많이 듭니다. 수면에서는 광물을 받아서 처리하는 해상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거대한 배나 부유식 구조물입니다. 거친 바다에서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태풍이 와도 견뎌야 합니다. 이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할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도 중요합니다. 심해 생태계는 아직 연구가 덜 되었습니다.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생태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릅니다. 채굴 과정에서 해저 바닥이 파헤쳐집니다. 퇴적물이 일어나 물이 탁해집니다. 이것이 심해 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됩니다. 환경단체들은 심해 채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파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채굴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채굴 전에 생태계 조사를 철저히 합니다. 채굴 환경 보건 방안도 연구합니다. 자원 개발과 환경 보호를 함께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개발입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자원 개발국으로 인정받는 이유입니다. 아직 상업적인 심해 채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본격적인 상업 채굴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적 어려움과 경제성 문제 때문입니다. 또한 국제해저기구의 채굴 규정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환경보호 기준, 로열티 분배, 기술 이전 등 여러 쟁점이 논의 중입니다. 규정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채굴 경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2030년대에 상업 채굴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기술을 개발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준비한 나라가 나중에 열매를 거둡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한 발 앞서 있습니다. 이 선두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배터리 산업의 미래와 심해 자원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고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도 비슷한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입니다.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는 배터리가 핵심입니다. 배터리 가격이 전기차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배터리를 잘 만드는 회사,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회사가 전기차 경쟁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배터리 원자재 확보가 중요합니다.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이 배터리에 들어갑니다. 이 광물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육지의 광산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급처가 필요합니다. 심해 자원이 그 대안입니다. 심해의 망간 단계에는 배터리 소재인 니켈, 코발트, 망간이 풍부합니다. 심해 자원 개발이 본격화되면 배터리 원자재 공급이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가격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전기차가 더 저렴해지고 보급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회사들에게 심해 자원은 기회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모두 원자재 확보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원자재 공급사들과 장기 계약을 맺거나 광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직접 심해 광물을 개발할 수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원자재 공급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미 협력의 새로운 영역도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배터리 공급망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미국 내 배터리 생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배터리 원자재가 부족합니다.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공급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이 그 핵심 파트너입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과 미국의 시장, 한국의 심해 자원 개발 능력과 미국의 자금력, 이것이 결합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납니다.
양국이 협력하여 심해 자원을 개발하고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국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한미 동맹이 군사 안보를 넘어 경제 기술 자원 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유럽과의 협력도 가능합니다. 유럽연합은 배터리 공급망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자재가 환경 친화적이고 윤리적으로 채굴되었는지 따집니다. 콩고의 코발트 광산에서 아동 노동이 사용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럽은 이런 문제가 없는 원자재를 원합니다. 심해 자원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심해 채굴은 사람이 직접 내려가지 않으므로 노동 착취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이 친환경 기준을 지키며 채굴하면 유럽 시장에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 바다 밑 5,000m 깊이에 엄청난 보물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보물의 가치가 2경 8천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의 상당 부분을 대한민국이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동안 대한민국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린 시절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겨우 일어서던 시절이었습니다. 미국의 원조로 연명하던 때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 세계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자랑합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문화 콘텐츠까지 세계를 선도하는 분야가 한둘이 아닙니다. 해양 자원 분야에서도 한국은 강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태평양과 인도양의 광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해 탐사 기술과 채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같은 강대국들이 한국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꾸준히 준비해온 결과입니다. 정부가 투자하고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세대가 일궈놓은 경제적 기반 위에서 다음 세대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이어 축적된 노력이 오늘의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무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뭘 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말없이 준비했습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인재를 키우고 미래를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반도체가 그랬고 배터리가 그랬고 K-팝이 그랬습니다. 이제 해저 자원이 그렇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세계 질서의 중심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도 시진핑의 중국도 타카이치의 일본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가진 기술과 자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국력입니다. 큰 소리치는 것이 국력이 아닙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국력이 아닙니다. 실력을 쌓고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진정한 국력입니다. 한국은 그런 힘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해저 자원 개발에서 세계 최고라고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2경 8천조 원짜리 보물을 쥐고 있다고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탐사하고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세계가 깨달았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긴급회의를 소집할 정도로 한국이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진짜 강한 나라는 먼저 자랑하지 않습니다. 실력을 쌓고 기회를 기다립니다. 선택권을 쥐고 끝까지 침묵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로 남겨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몰랐던 세계의 이면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